오늘은 6월 3일부터 바뀌는 주택연금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노인 혜택 정리한 내용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택연금 소식은 5월 16일 나온 보도자료이고요. 주택연금 혜택이 더 늘어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앞으로는 실버타운으로 이주를 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의 주택 가격을 2.5억 원 미만으로 올리고 인출 한도도 확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실거주 요건 완화와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로 노후 보장이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5월 2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는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여기서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월 3일부터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기존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미만까지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시가 2.5억 원 미만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지급금을 최대 20%더 주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2억 원이면 76세 가입자의 경우 월 지급금은 일반형은 약 77만 원이지만 우대형은 89만 원을 받는 것이고요. 이제 6월 3일부터 주택가격 기준이 2.5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주택가격 2.2억 원의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일반형은 월 지급금이 85만 원이지만 우대형은 97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은 우대형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늘었고 우대형 가입 조건에 충족하다면 연금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2.5억 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감정평가 수수료 약 40만 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가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꺼내 쓸 수 있는 개별 인출 한도도 확대가 됩니다. 일반 용도는 50%까지 상향이 되고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 용도로는 연금 대출 한도의 90%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혜택들과 관련해서 궁금하실 만한 주요 질문 4가지 Q&A 내용도 말씀드릴 텐데요. 우대형 주택연금은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 지급금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가입 신청 시 연령, 주택 가격,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최대 20% 우대하여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2. 기존에 시가 2억 원 이상 2.5억 원 미만 주택으로 일반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에는 신규 신청 접수하는 가입자만 적용하므로 기존 고객은 우대형으로 전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3. 주택연금 이용자가 이주 가능한 실버타운 관련 질문에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 생활가정을 말한다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의 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하는 경우 절차 관련 질문에는 주택연금공사에 주민등록 이전 승인 신청과 함께 실버타운 이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공사 콜센터 1688-8114로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인 혜택 30가지 이상 혜택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편하게 한번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은 월 최대 53만 원이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7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매월 최대 단독가구 약 33만 원, 부부가구 약 58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전국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복지로 사이트 터치하시면 바로 복지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니 참고해 주시고요. 문의하실 곳 전화번호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4년 기초연금에서 달라진 점은 소득공제가 110만 원으로 늘었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내가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가 일시적인 지원금과 각종 복지 분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월 약 183만 원을 최대 6회 지원을 해준다든지 의료 비용을 300만 원 이내 또는 주거 비용을 월 66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다만 위기 상황에 부합해야 하고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해야 하기에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면 내가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니
한번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것인데요. 전월세 자금 등 특별한 사유에 충족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하시고요. 네 번째는 노후 준비 서비스가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진단, 상담, 교육 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요금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교통비 감면으로 철도 KTX 30%, 지하철 무료, 대한항공 10% 감면, 여객선 20% 감면이 있고요. 문화활동비는 국공립박물관, 공원 등 무료 입장과 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시 건강보험료를 최대 30% 경감해주는 혜택도 있고요. 통신요금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22,000원 감면 등 혜택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은퇴금융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은퇴 준비에 필요한 경제 금융 지식, 교육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자 등 무료 제공을 하는데요.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 해보시면 되고요. 일곱 번째는 주택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 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분들이 대상이고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인데요. 예시로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3만 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88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24년 3월 1일 기준이고요.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는 고령자 매입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분들이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주택 임대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갱신계약 횟수 제한이 없기에 영구 임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는 행복주택 또한 이용이 가능하신데요. 65세 이상 재산 소득 기준에 충족하신 분들이 인근 시세보다 최대 80%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LHSH 홈페이지에서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 링크를 터치하면 홈페이지로 바로 안내를 해주기도 합니다. 열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본인이 포함된 세대이면 신청 가능한데요. 가구당 평균 36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내실 때 그리고 LPG 등을 구매하실 때 쓸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요. 11번째는 국가검진 제도가 있습니다. 각종 어르신분들을 위한 건강검진은 빨간 줄로 체크를 해 놓을 테니 해당 나이가 되었을 때 잊지 마시고 검진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 눈 검진 및 눈 수술비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눈 검진은 저소득층이 우선이고요. 수술비 지원은 백내장 등 개안 수술 비용 본인 부담금 전액 지급을 하나 지원 대상에 충족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3번째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혜택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약제비 매월 최대 4,000원 지원을 받는데요. 시범 사업이다 보니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해당 지역 병의원에 하시면 되고요. 문의는 보건소에 해보시면 됩니다. 14번째는 노인치과 임플란트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부분 비용을 내주고 본인 부담률은 30%만 내면 됩니다. 평생 2개 지원을 해주고요. 저소득층인 경우 조금 더 지원을 해줍니다. 신청은 치과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분 틀니를 받은 경우라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고요. 15번째는 노인 틀니 지원이 있는데요. 틀니 또한 본인 부담률은 30%입니다. 저소득층이면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틀니 관리하는 방법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16번째는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도 있습니다.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중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본인 부담금을 무릎 한쪽당 120만 원 지원합니다. 신청은 보건소에 하시면 됩니다. 17번째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마다 각 지역에 맞게 한의학을 지원한다든지 심뇌혈관 질환 예방 지원, 방문 건강관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을 하는데요.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본인이 받을 만한 혜택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있다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째는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65세 어르신이면 폐렴구균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9번째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암 환자 중 연 300만 원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건소 신청이 가능하고요. 20번째는 치매 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선별검사 또는 진단 감별 검사를 지원해 주고요.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1번째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이면 치매 진료비, 약제비 등을 최대 월 3만 원을 지원합니다.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 신청하시고요. 22번째는 고령자 계속 장려금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가 기업에 있으면 해당 기업의 1인당 분기별 9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정년을 앞두신 분들은 해당 정책 기업에 알려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23번째는 노인 일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비교적 손쉬운 일자리를 제공하기에 어르신분들이 생활비 벌기에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 노인 공공 일자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인 공공 일자리 소득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소득에서 제외가 되니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25번째 혜택으로는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이 있습니다.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3년 이내 예비창업자가 신청이 가능하고요. K-스타트업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7번째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 가능한데요. 신청 대상에 부합하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말벗이 되어준다든지 여가활동, 문화활동, 건강교육, 외출 동행 등 지원이 있고요.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8번째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이럴 일은 없어야 하지만 노인학대를 받으신 피해 어르신의 경우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를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29번째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건강보험공단에 등급 판정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의 15%만 내면 요양보호사 등이 파견 나와 가사활동, 신체활동, 간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복지연구 구입 등을 할 수 있는 금전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30번째는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가 있습니다. 상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및 장애인분들이 조건에 충족되면 제공을 받을 수 있고요. 어르신 가정에 화재 센서, 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 119 구급대원이 즉시 출동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정보정책을 전달하는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좋아요, 구독, 주변에 공유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